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두이노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통신 실습에 앞서 관련 이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ATmega 328P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총 32개 혹은 28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핀은 입출력 I/O 포트로 사용할 수 있지만 I/O 포트 이외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개발자의 개발 목적에 따라 대부분의 핀을 입출력 포트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인터럽트나 ADC, 타이머 카운터의 PWM 등으로 입출력 포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리얼 통신에 관련된 핀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보시면 디지털 입출력 핀이 총 14개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0번부터 13번까지 14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0번과 1번은 디지털 입출력 0, 1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리얼 통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포트 D의 0번은 입출력 포트로 0번을 사용을 하지만 ALL-XD라고 하는 수신 핀으로 receive 데이터, 수신 핀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포트 D의 1번은 TXD 핀으로 transmit 데이터로 시리얼 통신에서 송신 단자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시리얼 통신용으로 0번과 1번을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디지털 입출력 핀으로는 사용할 수 없겠지요. 다음으로 두 가지 패키지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지금 실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와 같은 패키지 타입을 우리는 TQFP 타입이라고 합니다. Thin Quad Flat Package라는 약어로 TQF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얇고 사각형 형태의 평평한 패키지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Tmega 328P라고 이와 같이 마킹이 되어 있죠. 아트멜사에서 만든 328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인데요. 코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동글뱅이로 마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면으로 되어 있고 사면에 이와 같이 발이 리드 단자에 해당이 되는 핀 발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러분. 마커 표시가 되어 있는 동글뱅이에 있는 왼쪽에 있는 핀이 바로 1번 핀이 되겠습니다. 핀 넘버 1입니다. 한 면에 8개씩 어사인이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핀에 해당이 되는 이 핀이 바로 핀 넘버 32번이 되겠습니다. TQFP 타입의 ATmega 328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은 PCB를 관통해서 접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PCB 위에 표면 위에 실장되는 형식으로 우리가 조립을 할 수 있지요. 자, 이와 같은 타입을 우리는 SMD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표면 실장 부품이라는 뜻이지요. Surface Mounted Device 해서 표면 실장 부품이라고 합니다. 표면 실장 부품이라고 하죠. 실장 부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DIP 타입의 패키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Dual Inline 패키지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양쪽으로 두 줄로 리드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등 간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멜사에서 만든 ATmega 328P-PU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되겠고요.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혹은 여기 1번 핀을 표시하는 동글뱅이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마킹이 되어 있지요. 1번 핀은 바로 이 동글뱅이 아래에 있는 이 핀이 바로 1번 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핀이 어사인이 되어 있고요. 자, 요 마지막 핀은 이제 핀 넘버 1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요 핀이 핀 넘버 15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핀이 핀 넘버 28번이 되겠습니다.
빈 넘버 28번이 되겠지요. 이와 같이 듀얼 인라인 패키지 타입은 핀이 어사인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핀 피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핀 피치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핀 피치라고 합니다. 자, 한번 제가 표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핀 피치라고 합니다. 핀의 거리, 피치다. 핀 피치라고 하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핀 피치는 딥 타입의 컨트롤러 칩이나 적 회로의 핀 피치는 일반적으로 100mm를 사용을 합니다. 자, 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밀 단위로 얘기하면 100mm죠. 100mm는 여러분들 맞는 기판에 있는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이 정확하게 100mm에 해당이 되지요. 자, 요 100mm는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2.54mm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맞는 기판을 사용을 해서 회로를 구성을 하고 납땜을 통해서 전자 회로를 만들어 볼 텐데요. 맞는 기판에 홀과 랜드를 제가 그려 보았는데요. 이 맞는 기판에 보면 이 하얀색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홀 사이즈예요. 제가 그래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드릴 홀이죠. 자, 드릴 구멍입니다. 부품이 여기 스로울 타입의 요 AT메가 328 요 칩이 바로 이제 요 각각의 핀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두껍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이제 납이 붙는 요 부분, 랜드 혹은 패드라고 합니다. 맞는 기판에 요 홀과 홀 사이의 간격이 핀 피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간격이 얼마다? 100mm입니다. 100mm는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 2.54mm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자, AT메가 328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 딥 타입이 자, 핀 피치가 100mm라고 했으니까 요 맞는 기판에 여러분들이 꽂으시면 정상적으로 요것이 다 들어가겠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포트 D의 0번과 포트 D의 1번은 시리얼 통신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포트 D의 0번과 자, 포트 D의 1번이 이렇게 30번과 그렇죠? 30번과 31번에 어사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포트 D의 0번은 시리얼 통신에서 수신 핀으로 활용이 되고 TXD 송신핀으로 포트 D의 1번이 사용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 PCINT 16번 그리고 PCINT 17번 이렇게 멀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요 30번과 31번만 보더라도 포트 D의 0번, 포트 D의 1번 입출력 IO 핀으로 포트로도 사용을 하지만 시리얼 통신용으로 TXD, RXD 핀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한 PCINT 16번이나 PCINT 17번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으로 하나의 핀이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여기에서 PCINT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PCINT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터럽트의 종류인데요. PC 인터럽트의 P는 핀이고요. C는 change입니다. 핀 change 인터럽트의 약자예요. INT 인터럽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AT메가 328 핀은 PCINT 즉 핀 체인지 인터럽트를 무려 20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인터럽트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외부 인터럽트 핀, 즉 INT0와 INT1이 있는데요. 자, 익스터널 인터럽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포트 D에 2번을 보십시오. 포트 D의 2번을 보시면 INT 0번이라고 있죠. 자, 그리고 포트 D의 3번에 보시면 INT 1번이라고 있어요. 자, 제가 초록색으로 이 표시한 부분이 바로 익스터널 인터럽트 핀이에요. 익스터널 인터럽트 핀을 두 개를 지금 AT메가 328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터럽트 핀 INT0와 INT1은 엣지, 즉 엣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전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펄링 엣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5V에서 0V로 떨어지는 모서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라이징 엣지는 0V에서 5V로 올라가는 모서리입니다. 자, 일반적인 외부 인터럽트 핀은 엣지나 상태를 지정을 해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할 경우에 인터럽트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저항과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외부 인터럽트 회로를 하드웨어로 구성을 하고 이 외부 인터럽트 핀에 연결을 해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상황에 따라서 풀업 저항을 사용을 하느냐 풀다운 저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펄링 엣지를 만들 수 있고 라이징 엣지를 만들 수 있겠지요. 스위치 온오프에 따라서. 자, 이와 같은 레지스터에서 외부 인터럽트에 대한 설정, 인터럽트가 걸리는 방법을 설정을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인터럽트가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PCINT라고 하는 핀 체인지 인터럽트는 핀의 상태가 바뀔 때마다 인터럽트가 걸립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스위치를 눌렀을 때 외부 인터럽트는 한 번에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는데 반해 PCINT는 하이 혹은 로우 각각 한 번씩 두 번 인터럽트가 걸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핀의 상태를 읽어서 어느 핀에 인터럽트가 걸리는지 확인을 하고 if문이나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또한 외부 인터럽트는 각 인터럽트 핀에 한 개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습니다. PCINT는 보통 6개에서 8개의 핀을 하나로 묶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엑스터널 인터럽트와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Tmega 328의 D 타입을 보시면 포트 D의 0번과 포트 D의 1번에 시리얼 통신 핀이 이렇게 지금 어사인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ATmega 328에 대한 핀 아웃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자, 이제 제가 USART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트를 다운로드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자, 통신, 메카트로닉스 등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떤 기능을 하는 제어 회로를 구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펌웨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품을 만든 제조사에서 제공해 주는 데이터 시트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데이터 시트를 구글에서 바로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시트를 바로 찾아볼 수 있지요. 또한 데이터 시트들을 PDF 파일로 제공해주는 몇몇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 시트를 찾아볼 수 있는 몇몇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북마크를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저는 올 데이터 시트라고 하는 데이터 시트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ATmega 328 풀 버전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한번 이동을 한번 해 볼까요? alldataSheet.com 혹은 한국어 사이트는 alldataSheet.co.kr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ATmega 328을 검색을 한 결과인데요. 자, 다양하게 ATmega 328 데이터 시트를 PDF 파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를 데이터 시트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 시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저는 가능하면 자, 요약본이 아닌 풀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ATmega 328P PDF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 부품 상세 설명에서 35KB의 시스템 내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이 되어 있는 8비트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되겠지요. 이것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 보시면 이와 같이 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ATmega 328 링크를 클릭해라, 클릭해서 봐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클릭을 하면 아래 PDF 파일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총 자, 파일 사이즈는 8637.45KB 이고요. 분명은 ATmega 328P이고요. 그리고 제조사는 아트멜사죠. 자, 그리고 아트멜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이제 데이터 시트의 첫 번째 페이지가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해놓고 관리를 하면서 필요시마다 이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고 하드웨어 설계나 펌웨어를 하시면 되겠지요. 여러분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공부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자, 각종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이컴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타이머 카운터 기능을 사용한다. 아니면 나는 AD 컨버터 기능을 사용한다. 나는 외부 인터럽트 기능을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관련된 레지스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레지스터들을 용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한 레지스터 설정 방법에 대해서 이 데이터 시트에는 자세하게 매뉴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책을 서점에서 이제 구해서 보시면 대부분의 내용이 레지스터들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 즉 그런 교재는 바로 이 매뉴얼을 AT메가 328이라고 하는 데이터 시트를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서 책을 출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책을 사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발 단계에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마이컴에 대해서는 늘상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시트를 열어서 이제 몇 가지 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조사는 아트멜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T메가 328P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들어있죠. AT메가 328P는 8비트 AVR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했었죠. 32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3의 의미가 바로 32kB의 프로그램 플래시 메모리가 인 시스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PU뿐만 아니라 이런 메모리도 함께 시스템 안에 하나의 원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주제는 시리얼 통신에 관한 내용이지요. USART 시리얼 통신이 나와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로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USART 0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AT메가 128 강좌도 제가 유튜브 강좌도 만들어서 다 탑재를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제가 아두이노에서 알아보는 USART는 간략하게 알아볼 거예요. AT메가 128 마이크로 컨트롤러 강좌에 1강, 2강으로 USART 강좌를 제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트멜사에서 만든 AT메가 328이나 AT메가 128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기능이 더 많고 적고의 차이이지요. 그래서 AT메가 128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는 USART, 즉 시리얼 통신을 두 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USART 0번과 자, 0번과 USART 자, 1번 해서 자, 두 개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AT메가 328에서는 USART 0번에서 한 개만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USART가 바로 이제 시리얼 통신인데요. 뭐의 약자냐 하면 Universal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Serial Receiver and Transmitter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USART라고 하는 것은 자, 해석을 해보면 유니버설 하면 이제 우주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전자 관련 전공에서 유니버설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범용의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범용의 싱크로너스 하면 동기라는 뜻이고요. 자, 동기식이라는 뜻이고요. 어싱크로너스 하면 비동기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용의 동기식, 비동기식 시리얼 통신이다. 리시버 앤 트랜스미터는 이제 수신기, 트랜스미터는 송신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얼로 송수신을 하는 장치가 되겠지요. 그래서 범용의 동기식, 비동기식을 지원하는 시리얼 통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기 간의 통신이나 PC와 기기 간의 통신에서 시리얼 통신 방식을 이용을 하면 적은 수의 선으로 장거리 통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시리얼 통신은 크게 동기식 통신과 비동기식 통신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자 synchronous 동기식과 그리고 asynchronous 비동기식 통신으로 나뉘어지고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동기식 통신을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송수신 기기 간의 동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비동기식에 비해서 제어가 까다롭지요. ATmega 328N은 동기 및 비동기 전송 모두에서 전이중 통신이 가능한 USART 한 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특징을 보시면 자 19.1에 첫 번째가 이제 Full Duplex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전이중 통신 방식을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송수신 레지스터를 내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Independent Serial Receive and Transmit Registers.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synchronous와 Synchronous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동기, 동기 전송 모드가 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번 실습에서는 이제 뭐 비동기식으로 일반적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보실 것이 High Resolution Baud Rate Generator가 있지요. 높은 정밀도의 보레이트 발생기가 내장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Baud Rate는 이제 BPS랑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비트 퍼 세컨드죠. 5에서 9개 비트의 데이터 비트와 하나에서 2개 비트의 스탑 비트를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러티 비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드 하면 이제 홀수란 뜻이고요. even은 짝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홀수, 짝수, 패러티 제너레이션 그렇죠? 패러티 발생기와 패러티 검사기를 지원을 한다.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패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비트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 오버런 디텍션 기능이 있고요. 프레임 에러를 검출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있습니다. 노이즈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럽트는 3개의 인터럽트 소스가 있는데요. TX complete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이 TX complete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송신 완료 인터럽트라는 얘기예요. 자, 송신 완료 인터럽트가 있으니까 수신 완료 인터럽트도 있겠네요. 그래서 allX complete이라고 하는 인터럽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TX Data Register Empty라고 하는 송신 데이터 레지스터 빔, empty 하면 비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송신 데이터 레지스터 빔 인터럽트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USART 제로의 특징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USART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크게 클럭 발생부, 송신부, 수신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클럭 제너레이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부분이 블럭이 뭐죠? 맞습니다. 트랜스미터, 송신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송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수신이 있겠죠. 자, 그래서 리시버, 자 이렇게 자 리시버 부분이 가장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하드웨어적으로 그렇죠? 자,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핀으로는 이제 송신기에는 송신을 하기 위해서 TXD라고 하는 송신 핀이 있지요. 자, 이 송신 핀이 여러분들 그 ATmega 328에서 뭐죠? 포트 뒤에 1번이죠. 포트 뒤에 1번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신 핀이 또 있겠죠? AllXD. 여기서 N은 이제 0번을 말해요. 자, 우리가 N이라고, 끝에 있는 N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ATmega 328 데이터 시트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ATmega 328은 USART 몇 번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프리시온 안 한다고 했었죠? 0번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N은 사실은 0이에요. 그래서 ATmega 328 같은 경우에는 USART를 하나뿐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0번이라고 써서 나와도 되는데 ATmeg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하나를 그려놓고 공용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신핀이죠. 요 수신핀은 포트 뒤에 몇 번인가요? 0번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비트 열을 바로 이 핀을 통해서 USART 수신부로 들어오게 되겠지요. 자, 그리고 송신부를 통해서 TXD 핀을 통해서 데이터 비트 열이 송신이 한 비트씩 출력이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굵은 선으로 이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데이터 버스라고 합니다. ATmega 328은 8빗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했었죠. 그래서 8비트의 데이터 버스입니다. 굵게 하나로 한 선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여기에 8개의 데이터 라인이 있는 것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버스라고 합니다. 자, 클럭 제너레이터 동기 모드에서 마스터로부터 공급되는 클럭과의 동기를 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레이트, 자, 통신 속도를 결정해주는 보레이트 발생기,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레이트 발생기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통신 속도. UBRL이라고 하는 H와 UBRL이라고 하는 요 레지스터의 값을 어떤 값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통신 속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 보레이트. 그래서 보레이트 제너레이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UBRL. 자, 이게 뭐의 약자냐면 U는 USART 보레이트 레지스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ATmega 328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매뉴얼을 항상 여러분들이 옆에 두고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통신 기능을 넣는다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레지스터들을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레지스터에 대해서 UBRL 레지스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이게 무슨 의미의 레지스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네임으로 항상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UBRL 레지스터 프로그램 짤 때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UBRL이라고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더라도 USART 제로의 보드 레이트 레지스터다. 이렇게 풀네임으로 자꾸 읽는 연습을 하시란 얘기죠. 자, 요 부분이 요 두 블럭이 바로 보레이트 발생기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뭐 싱크로직과 핀 컨트롤 요쪽, 자, OSC에서 자, XCK라고 하는 핀을 통해서 외부 클럭 입력 핀인데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동기 모드에서 마스터로부터 공급되는 클럭과의 동기를 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XCK라고 하는 이 핀은 뭐냐 하면 동기 모드로 우리가 통신을 사용할 때만 바로 이 핀을 사용을 해요. 비동기로 사용한다고 하면 핀은 사용하지 않아요. 외부 클럭 입력 핀이에요. 이것은 외부 클럭 입력 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언제만 사용한다? 동기 모드에서만. 송신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송신 파트는 이제 한 개의 쓰는 버퍼, 쓰기 버퍼와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고 페리티 발생기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송신부가 되겠습니다. 송신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버스에 실어서 버스를 타고 어디에 오냐면 이 버퍼 레지스터에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UDR이라고 하는 버퍼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겠지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111 1010이라고 하는 16진수로 뭔가요? 1111은 F죠? 0x F 1010은 10이니까 A죠? 자, 0x FA를 자 송신을 한다라고 하면 요 쓰기 버퍼 레지스터, 송신 버퍼 레지스터 UDR, USART 데이터 레지스터의 약자예요. UDR. 자, N은 0이라고 했었죠? 왜? ATmega 328에서는 0번만 지원을 하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써지게 되는 거죠. 데이터 레지스터에 써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디로 오냐 하면 바로 요 아래에 있는 트랜스미트 시프트 레지스터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프트 레지스터로 송신 버퍼 레지스터에 써주면 시프트 레지스터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해요? 자, 여기 보니까 페리티 제너레이터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지스터를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어 레지스터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A 레지스터, B 레지스터, C 레지스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패러티를 사용을 하겠다. 사용을 하는데 패러티 중에는 어드 패러티와 이분 패러티가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어떤 패러티를 사용할 건지 이분인지 짝수인지 어드 홀수인지를 결정을 했다고 하면 레지스터에 설정을 해 놓으면 여기서 패리티를 발생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8빗 송신하고자 하는 데이터 비트 8빗에 패러티 비트를 생성을 시켜서 제너레이터 만들어서 이 데이터 비트의 마지막에 붙이는 거죠. 하나의 비트를 더 붙여서 TXD 핀을 통해서 LSB부터 하나씩 송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신기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수신기가 가장 복잡하네요. 하드웨어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수신 버퍼도 있고 시프트 레지스터도 있고 그렇죠? 패리티 검사기가 있죠. 이제 자, 송신에서는 패러티 비트를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패러티 비트 1비트를 발생을 시켜서 데이터 비트에 추가해서 송신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수신기 쪽에서 이제 받게 되겠죠. 그렇죠? 0x FA를 받죠. 자, 받으면 이제 패러티를 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를 하고 그렇죠? 패러티 체커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나 클럭을 리커버리, 자, 이런 리커버리 하드웨어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가장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받은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시프트 레지스터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시프트 레지스터로 한 비트씩 이렇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쌓이게 되면 이게 어디로 옵니까? 자, USART 데이터 레지스터로 이제 받게 되겠죠. 여기에 8개의 비트, 데이터 bit이 다 쌓이고 패러티 비트까지 이렇게 쌓여서 수신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신 버퍼에 다 쌓이면 수신 완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수신 완료된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죠. 뭐를? 자, 0x FA를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것이 제어 레지스터가 있어요. 자, USART는 송수신 겸용의 데이터 레지스터 UDR과 3개의 제어 레지스터 UCSRA, UC, 자, 여기 있죠. 자, 여기 N은 0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UCSR 0의 A. 자, 일명 이제 A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UCSR 0의 B 레지스터, UCSR 0의 C 레지스터. 제가 지금 이렇게 약어로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플레임으로 읽어 달라고 했었죠? 자, 정리합니다. USART는 송수신 겸용의 데이터 레지스터 UDR, 즉 USART 데이터 레지스터와 3개의 제어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이 3개의 제어 레지스터는 A, B, C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USART Control and Status Register A 그리고 USART Control and Status Register B 그렇죠? USART Control and Status Register C 이렇게 3개의 제어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즉 USART 제어 및 스테이터스 상태 레지스터 A, B, C 3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뭐가 또 있나요? 보레이트 레지스터가 있었죠. 보레이트 레지스터에서 UBRRH와 UBRRL 즉 USART 보드 레지스터 보레이트 레지스터 H와 USART 보레이트 레지스터 L 이렇게 2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USART가 제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송신 완료 인터럽트와 송신 데이터 레지스터 빔 인터럽트 그리고 수신 완료 인터럽트 이렇게 3개의 인터럽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여기를 보시면 송신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송신할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버스에 싣고 와서 UDR 레지스터, 자, 송신 버퍼 레지스터에 써지겠죠? 써지면 여기 트랜스미트 시프트 레지스터로 이렇게 내려오죠. 1111 10, 10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LSB부터 그렇죠? LSB부터 송신이 됩니다. 최하위 비트를 LSB라고 합니다. 이것을 LSB. 자, 그리고 최상위 비트를 뭐라고 합니까? Most Significant Bit에서 MSB라고 합니다. 시프트 레지스터로 내려와서 이제 LSB부터 한 비트씩 송신을 하겠죠. 0 송신하고 1 송신하고 0 송신하고 1 송신하고 1, 1, 1 이렇게 송신을 하겠죠. 모든 8개의 비트가 TXD 핀을 모두 다 빠져나가면 송신 완료 인터럽트가 발생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송신 완료 인터럽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데이터 버스에서 송신하고자 하는 8개의 비트가 자, 송신 버퍼 레지스터에
써지고 이것이 Shift 레지스터로 내려와서 데이터가 TXTP를 통해서 모두 빠져나갔을 때 비로소 다음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UDR이라고 하는 송신 버퍼 레지스터가 예를 들어서 Shift 레지스터로 내려오기만 하면 UDR 레지스터에는 또 다른 데이터를 다음 송신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또 받을 수 있죠. 이때 사용하는 인터럽트가 바로 송신 데이터 레지스터 빈 인터럽트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데이터가 Shift 레지스터로 다 내려오면 여기는 비어 있기 때문에 다음 전송할 데이터 빗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수신부에서 데이터를 퀄리티 검사하고 다 리커버리 한 후에 Shift 레지스터에 쌓이게 될 것이고 이것이 UDR 레지스터의 수신 버퍼 레지스터에 데이터가 다 쌓이게 되면 수신 완료 인터럽트가 발생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수신 완료 인터럽트가 뜸과 동시에 이 UDR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어떤 변수를 지정을 해서 대입을 해서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활용을 하면 되겠지요. 자, 이와 같이 USART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루투스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조명도 온오프 시킬 수 있고 조명도 제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 로봇의 모터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통신은 마이컴에서 상당히 중요한 챕터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입출력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출력 실습을 한 후에 바로 이제 통신을 세 번째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잘 따라오시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레임 포맷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포맷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9.4에서 프레임 포맷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비트에 스타트 비트가 있죠. 5, 6, 7, 8, 9에 데이터 bit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티 비트가 있는데요. 패러티 비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짝수 패러티냐, 오드 패러티를 사용할 경우에는 패러티 비트가 있게 되겠지요. 또한 1 또는 2비트의 스탑 비트가 있습니다. 1비트의 스타트 비트, 그리고 5, 6, 7, 8, 9의 데이터 비트, 그 다음에 패러티 비트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짝수 패러티나 홀수 패러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에서 두 개의 스탑 비트가 있죠. 이것이 바로 프레임 포맷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 19.4에는 프레임 포맷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타이밍 도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압인데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5V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가. 자, 전압으로 5V입니다. 5V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이죠? 하이 신호죠? 자,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0V를 말하는 거예요. 로우 레벨이죠? 로우 신호죠? 하이와 로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이들 하면 이제 유휴라는 뜻이에요.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의 유휴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타임이 5V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유지를 하고 있다가 보낼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5V에서 0V로 딱 떨어뜨려요. 그것이 뭐냐면 스타트 비트인데요. ST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스타트 비트예요. 시작 비트죠. 자, always low, 항상 low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V를 유지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bit이 있다라고 하면 5V에서 0V로 딱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bit을 몇 비트 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5개의 비트를 보낼 수도 있고 6개, 7개, 8개, 9개의 데이터 bit을 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0, 1, 2, 3, 4 이렇게 하면 몇 개죠? 5개죠? 5개를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개를 보낼 수도 있고 7개를 보낼 수도 있고 8개를 보낼 수도 있고 9개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데이터 bit인데요. 데이터 bit에 대괄호가 있잖아요. 이 대괄호의 의미부터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대괄호의 의미는 뭐냐? 설정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다? 설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레지스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레지스터에서 설정을 해서 내가 5빛을 사용 데이터
bit으로 사용할 건지 9bit을 사용할 건지 8bit을 사용할 건지는 바로 레지스터에서 설정하시면 돼요. 무슨 레지스터? 아까 얘기했던 USART 컨트롤 and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ABC에서 레지스터 3개에서 설정하는 bit이 있어요. 그래서 설정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왜 데이터 비트로는 5에서 9비트까지 우리가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최소 자, 0, 1, 2, 3, 4 하면 5bit이죠? 5bit에 여기까지 보내면 6개의 데이터 비트를 사용하는 거고 여기까지 하면 7개, 8개, 9개. 그렇죠? 데이터 bit을 한번 표시를 해 볼까요? 자,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bit이죠. 그래서 데이터 bit은 뭐라고 했어요? 자, 0에서 8 이렇게 되어 있죠. 최대 9개까지 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 bit을 잠시 더 분석을 해 보아야 되겠네요. 5V 아이들 타임 유효 시간에서 보낼 데이터가 있을 때 5V에서 0V로 떨어뜨려서 1bit의 스타트 비트와 함께 자, 여기 두 갈래로 가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낼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5V일 수도 있고 즉 디지털 논리값 1일 수도 있고 0V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갈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는 데이터가 이렇게 5V일 수도 있고 0V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비트도 마찬가지로 5V일 수도 있고 0V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갈래의 의미는 데이터에 따라서 자,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선이 두 갈래로 되어 있는 이유는 보내는 데이터가 송신하는 데이터가 5V 그쵸? 1일 수도 있고 자 0V 디지털 논리값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라인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있나요? 패러티 비트가 있는데요. 패러티 비트도 역시 대괄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네, 그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한다면 짝수 패러티냐, 홀수 패러티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죠. 패러티는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보낸다고 하면 1비트를 이제 패러티가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겠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홀수 패러티나 이분 패러티가 되겠지요. 그 다음 스탑 비트가 있는데요. 이제 스탑 비트를 한번 볼까요? SP1, SP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탑 비트는 반드시 1비트는 필요해요. 1비트 또는 2비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스탑 비트를 1비트만 사용하면 스탑 비트 두 번째 것은 대괄호니까 설정에 따라서 내가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SP 자, 중요합니다. 스탑 비트는 스탑 비트라고 하고요. SP는 always high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이로 반드시 올려야 돼요. 여기는 이제 한 갈래뿐이 없죠. 두 갈래가 아니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스타트 비트도 반드시 하이에서 로로 떨어뜨려야 돼요. 한 갈래죠. 그리고 스탑 비트는 반드시 전송하고 나면 바로 하이로 올려야 돼. 이게 스탑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스탑 비트는 한 비트 또는 두 비트를 5V로 유지를 해 줌으로써 송신의 완료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수신 측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또 재미난 두 갈래의 길이 있지요. ST는 start bit죠. 그래서 start bit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해서 로로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다음 전송할 데이터가 바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바로 하이에서 로우로 이렇게 딱 떨어뜨려 줘야지 start bit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보낼 데이터가 없으면 아이들 타임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 타임은 항상 하이죠. 아이들 타임은 바로 이제 5V를 유지를 해 주셔야 되죠. 하이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이제 여기 두 갈래가 있는 이유는 아이들 타임일 수도 있고 바로 보낼 데이터가 없을 경우 그 다음에 바로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스타트 비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 타임 정리 한번 해볼까요? No transfer 그렇죠. 자, 통신 라인을 통해서 전송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 그렇죠. 이걸 아이들 타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아이들 타임은 중요하게 아이들 타임에서는 항상 뭐다? 5V 하이를 유지해 주셔야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나요? 프레임 포맷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정리하면 스타트 비트 1bit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데이터 bit이 있죠. 데이터 bit이 있는데 이 데이터 bit은 5에서 어디까지? 9bit까지. 그렇죠? 9bit까지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프레임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패러티 비트가 있죠. 자, 이 패러티 비트는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스탑 비트가 있죠. 스탑 비트가 있죠. 스탑 비트 1이 있고 그렇죠. 자, 스탑 비트 2가 있죠. 자, 그래서 스탑 비트 2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시리얼 통신에서의 통신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포맷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절차로 통신이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는 이제 송신 측입니다. 송신 측이고요. 여기는 이제 송신 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왼쪽은 수신기가 되겠습니다. 수신기에 요 작은 네모는 수신 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TXD 핀이 될 것이고, 이것은 RXD 핀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포트 D의 1번이죠. 자, 이것은 RXD 핀은 포트 D의 0번입니다.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0x5b라고 하는 데이터를 8비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보세요. 첫 번째로 아이들 타임 송신기는 5V를 유지를 하는 거죠. 5V 하이를 유지를 합니다. 자, 유지를 하고 있다가 두 번째 자, 통신을 이제 시작을 해 볼까요? 통신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5V를 0V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죠. 자,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스타트 비트라고 했었죠. 스타트 비트를 만들어 주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LSB부터 1비트씩 송신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통신을 시작을 하고요. 자,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데이터 bit의 전송이 완료가 되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5V로 다시 이제 유지를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스탑 비트라고 했었죠?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데이터 8bit을 송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신기 측에서는 전송이 완료가 되면 수신된 데이터를 읽으면 되겠죠? 읽어서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신과 수신이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패러티 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패러티 비트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티 비트는 오류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류를 검출할 수 있고 오류를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오류가 발생된 것을 확인이 됐을 때는 송신 측에 대전송을 요청을 하고 이로써 다시 오류가 없는 깨끗한 데이터를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통신을 위한 하나의 보호장치 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러티 비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러티 비트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짝수 패러티와 홀수 패러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패러티는 이제 짝수 패러티라고 합니다. 자, 이분 패러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패러티 비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짝수 패러티를. 그리고 홀수 패러티 비트를 우리가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D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송하고자 하는 캐릭터, 문자의 비트 수, 데이터 비트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공식은 그리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짝수 패러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내고자 하는 송신 데이터 bit을 모두 exclusive 5와 연산을 하고 마지막에 뭐를 0을 exclusive 5와 연산을 해주면 바로 뭐를 만들 수 있다? 짝수 패러티 비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 bit을 exclusive 5와 연산을 하고 마지막에 2를 한 번 더 exclusive 5와 연산,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해주면 뭐를 만들 수 있다? 자, odd parity, 홀수 패러티 비트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컬큘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익스클루시브 오와 연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몇 가지 익스클루시브 오와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익스클루시브 오와 이렇게 쓰고요. 읽기는 여러분들이 익스클루시브 오와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오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배타적 논리 합이에요. 우리말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배타적 논리 합입니다. 연산이고요. 식은 논리식은 이렇게 우리가 나타냅니다. 출력 y는 자 입력 변수가 a, b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렇게 플러스하면 논리 합이잖아요. 자 여기에 동글뱅이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배타적 논리 합 익스클루시브 오와 연산에 대한 논리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 하면 이렇게 동작을 해요. 자, 진리표를 먼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진리표는 자,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웃풋. 자, 인풋은 인풋 변수는 이제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자, 진리표에서 출력은 하나죠. 그래서 여기는 S를 붙였지만 여기는 S를 붙일 필요는 없겠지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입력과 출력으로 이렇게 일단 먼저 나누고요. 자, 나누고 입력 변수를 써 주셔야 되겠죠. 입력 변수는 두 개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변수는 AP이고요. 자, AP이고 자, 출력은 제가 오화 연산과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 이렇게 두 개로 한번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입력 변수 두 개로 나타낼 수 있는 총 상태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네 가지뿐이 없죠. 2의 2승 비트에서 0, 0일 때가 있을 것이고 0, 1일 때가 있을 것이고 1, 0일 때가 있을 것이고 1, 1일 때가 있겠지요. 이렇게 총 4가지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라인을 좀 확장해서 그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자, 5와 연산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입력이 모두 0, 0이면 자, 5와 연산의 출력은 0이고요. 0, 1일 때는 1, 1, 0일 때도 1, 1, 1일 때도 1이죠. 자, 그래서 5와 연산은 어떻게 되죠? 5와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5와 연산의 출력 y는 자, A,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와 게이트는 이와 같이 동작을 하는데요. 입력이 모두 0이면 출력이 0이 되는 회로죠. 입력이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회로가 바로 5와 연산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을 하고 있죠.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은 서로 이렇게 다를 때 0, 1일 때 1, 0일 때 입력이 A, B가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회로가 바로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이에요. 입력이 모두 같을 때 0, 0일 때나 1, 1일 때는 출력이 0이 되는 회로를 우리는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이라고 합니다. 입력이 모두 이렇게 서로 다를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출력이 자 1이 되는 회로다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일치 회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의 심볼은 어떻게 그리냐 하면요. 입력이 A와 B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그리면 이게 5와 연산 심볼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하나를 더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이에요. 이게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이죠. 그래서 여기 출력이 Y고 입력이 하나는 A 또 다른 하나는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펄스 트레인으로 한번 제가 표시를 한번 해 볼까요? A 입력은 0011이죠. 0011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B 입력은 01, 자, 01 들어오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T0일 때는 00, T1일 때는 01, 그렇죠? 그 다음에 T2일 때는 10, 그리고 T3일 때는 11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출력에서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었죠? 0, 1, 1, 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출력에서는 자, 출력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0, 1, 1,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0, 자, 출력은 1, 1, 그리고 0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 패러티 비트를 계산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송 데이터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짝수 패러티와 홀수 패러티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까요? 송신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8bit이다. 8bit이라고 했을 때, 자, 어떤 데이터를 한번 보내 볼까요, 여러분? 1, 0, 0, 그렇죠? 1, 0, 1, 0, 2를 한번 송신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 데이터는 지금 1, 0, 0, 1이니까 99. 0, 1, 0, 1이니 95네요. 자, 0x, 9, 그 다음에 16진수는 이렇게 최하위 비트부터 4자리씩 끊어서 읽으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웨이트 값이 1, 2, 4, 8이죠. 1, 2, 4니까 9, 5죠. 자, 이 데이터를 송신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자, 짝수 패러티와 홀수 패러티를 우리가 한번 부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ven 패러티 비트와 odd 패러티 비트를 한번 부여를 한번 해보죠. 얼마인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하는 공식으로 하지 않아도, 자, even 패러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짝수잖아요.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해주면 돼요. 짝수 패러티는 짝수가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의 개수를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자, 이미 네 개니까 짝수니까 even 패러티 비트는 뭐가 오냐? 0이 오면 됩니다. 0이.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odd 패러티는 뭐냐 하면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해주면 돼요. 자, 1의 개수를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짝수잖아요. 그렇죠? 홀수가 되도록 해줘야 되니까 2를 패러티 비트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요 패러티 비트에는 짝수 패러티 비트인 경우에는 0을, 그 다음에 홀수 패러티 비트인 경우에는 2를 우리가 추가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패러티 비트 컬큘레이션 이퀘이션 공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n 패러티 비트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이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exclusive 5와 연산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0을 exclusive 5와 연산을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먼저 자, 짝수 패러티 비트를 생성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1은 먼저 그대로 여러분들이 1은 그대로 써주세요. 자, 1은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은 그대로 내려서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1과 자, 0을 exclusive 5와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exclusive 5와 연산을 해주세요. 자,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자, exclusive 5와 연산은 입력 변수 A, B에 대해서 출력 Y는 어떻게 되죠? 0, 0일 때, 0, 1일 때, 1, 0일 때, 1, 1일 때.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입력이 서로 같을 때는 0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 해보세요, 여러분. 1, 0을 exclusive 5와 연산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서로 입력이 다르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과 0을 다시 exclusive 5와 연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자, 1과 0을 뭐 했어요? exclusive 5와 연산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1과 0을 exclusive 5와 연산을 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또 1이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요 1과 2를 다시 exclusive 5와 연산을 또 하세요. exclusive 5와 연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1, 1 같을 때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자,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요 0과 자, 0을 다시 exclusive 5와 연산을 또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0, 0 같으니까 0이죠. 그리고 다시 0과 2를 exclusive 5와 연산을 또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1이 됐죠. 그리고 자, 1과 다시 0을 exclusive 5와 연산을 또 하는 거죠. 자, 1, 0 exclusive 5와 연산을 하니까 1이 됐죠. 자, 그리고 자, 요 1과 마지막 2를 exclusive 5와 연산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0이 됐죠. 자, 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라고 했죠? 패러티 비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했었죠? 자, 요것과 뭐를 exclusive 5와 연산을 하는데 뭐 0이었죠? 그렇죠. 0을 exclusive 5와 연산을 하면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자, 요 결과값은 얼마인가요? 0, 0. 같을 때니까 뭐죠? 0이죠? 자, 이것이 바로 2분 짝수 패러티 비트다. 그렇죠? 자, 그래서 0이죠? 맞죠? 여기 0 일치하지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odd 패러티 비트를 생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원활하게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송신 데이터 0x95를 그대로 아래 다시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1, 0,
0, 1, 0, 1, 0, 1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송하고자 하는 8빗 데이터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자, 이것은, 1은 그대로 써준다고 했었죠? 자, 1은 그대로 내려서 써주시고요. 1. 자, 요 1과 어떻게 하죠? 1과 자,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이 결과에 1만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을 하면 어드 페리티비티가 생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연습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복적인 일이지만 자, 요 1과 요 0을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을 하니까 1, 0이니까 1이죠. 여러분 다시 요 1과 다시 0을 exclusive 5와 연산을 또 실시를 합니다. 자, 1, 0 서로 다르니까 출력은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1과 요 2를 다시 exclusive 5와 연산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같으니까, 인연이 같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0과 0을 exclusive 5와 연산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0과 2를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을 해 볼까요? 자, 서로 다르니까 출력은 1이 될 것이고, 자, 1과 0을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을 또 하지요. 자, 서로 다르니까 출력은 1이 되고, 자, 1과 이제 마지막으로 2를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을 해 보면, 자, 입력이 서로 같기 때문에 출력은 0이 나오죠. 자, 요것과 마지막에 홀수 패러티 비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2를 exclusive 5와 연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뭐가 되나요,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을 exclusive 5와 연산을 하면 출력이 뭐가 나오네? 1이 나오죠. 자, 바로 이것이 자, odd 홀수 패러티 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1 맞지요? 이와 같이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패러티 비트를 자, 생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나요? 시리얼 통신에 관련된 AT메가 328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 강의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시리얼 통신에 대한 기본 개념, AT메가 328의 USART의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클럭 제너레이터, 그리고 트랜스미터, 그리고 리시버 이렇게 클럭 발생부, 송신부, 수신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적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송신을 하기 위한 송신, 통신, 프레임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요. 이와 같은 프레임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포맷은 아이들 타임을 유지를 하다가 5V를 전송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5V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송신할 데이터가 발생이 되면 자 5V에서 0V로 신호를 변경을 해 주지요. 그것이 스타트 비트라고 하죠. 그리고 데이터 bit을 5에서 9비트까지 레지스터에서 여러분들 설정에 따라서 5에서 9비트의 데이터 비트를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정에 따라서 패러티 비트를 추가하거나 혹은 보내지 않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스탑 비트 반드시 always high in 자, 스탑 비트를 1비트 혹은 2비트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리얼 통신에 대한 프레임 포맷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는 오류를 1비트의 오류를 검출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지만 오류 정정은 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데이터 손실이 되어서 패러티 비트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류가 발생이 됐다, 감지가 됐다라고 하면 재전송을 요청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통신을 위한 보호 장치로 패러티 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요. 자, 이 패러티 비트는 이분 패러티 비트와 어드 패러티 비트 두 개의 짝수, 홀수 패러티 비트가 있었죠. 자, 이 패러티 비트를 이용을 해서 패러티 비트, 모든 데이터 비트를 exclusive 5와 연산을 하고 마지막에 0을 exclusive 5와 연산을 해주면 even 패러티 비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내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 비트들을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 후에 마지막에 2를 익스클루시브 5와 연산을 해줌으로써 어드 패러티 비트를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통해서 시리얼 통신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